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독서입니다. 오늘은 동진 명경 한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원은 초고 영왕에서 내려온 무인 집안의 자손입니다. 현 상태에서 한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아직 터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태원의 on교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기골이 범람치 않다 라고 감탄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오는 책에 오는 소리를 듣고는 참으로 영특한 명물이 태어났다 라고 예상하였습니다. on교는 사람을 잘 보기로 명색이 자자하여 한원의 아버지 환희는 이를 듣고 크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on교의 생인 on을 따서 아들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성전이 제5의 교조 옥황제 사마담이 시세된 영하 2년 서기 347년 안서 장군이 된 한원은 저적이 시온 성안이 내부로 인해서 질이 멸렬해졌습니다. 서정을 상주하였습니다. 저정에서는 적이 몰고 험하며 한원의 병사도 너무 적게 적의 군무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원은 언역을 받고 주저사 주무 촌 사마무기 근무장관 원계덕을 대동하고 적을 도발하기 위해 행군을 하였습니다. 한원은 우선 창군 저초와 손성에게 명령하여 제적을 맡기고 스스로는 보병을 건네고 바로 성도를 향해 진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사가 이 정도로 만연할 줄을 생각도 못했던 이 새는 그 길을 막지 못하고 성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뒤째 잡은 한원군에게 성도의 선물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성안의 수비군들 맞아 사기가 완전히 죽었어요. 결국 이 새는 성도를 보낸 뒤 감명관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거의 착교 전투로 갑니다. 이 새는 곧 항복하기로 결심해 사람을 원에 항복하였습니다. 한왕의 대부는 기시에 당당하게 성대에 입성하였으며 이시와 성안의 황족들을 당전의 수도 건강에 앞서하니 성은 완전한 멸망하였습니다. 성도를 삼장한 함락은 몇 달간 그곳에 머무르며 이 인재를 등록하고 직접 인심을 만드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는 멸망한 성안의 권리인 초본지와 상가를 참배하고 동명에 얻은 정치를 펼친 성대의 민심을 한원에게 설렸습니다. 형제의 강도로 돌아간 길에 왕서 등정 위해문 등의 발언을 일으켰습니다. 한원 주문 및 on교와 군사를 나누어 이들을 동시에 쳐서 평정하였습니다. 이런 대부분 한원은 중서대장군 개우의동 3사로 승진되었으며 이마 군공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원의 이름은 동정 조정과 민간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후 한원은 주에게 박초 일대를 위임하니 주씨 3대가 연이어 40년간 이 일대를 통치하였습니다. 앞서 한원의 병력이 적었다고 언급했는데 인서에 따르면 한원은 불과 7,000명으로 천자에게 아뢰는 문서를 올리고 촉을 징벌하였다고 합니다. 영하 5년 300세기 349년 갈족 석시 후족 태조 무황제 사고가 풍화하고 그의 아들들이 제의를 다투어 장강 이복이 대혼란을 받았습니다. 한원은 북정학을 원해 먼저 군을 이끌고 알록에 주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의 조정에서 수록의 적합함을 몰하기를 정해서 젊은 나이에 서부 군단의 강력한 부사를 보유하고 무청을 중심으로 형제의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던 한원을 조정에서는 매우 경계하였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답의 이유 없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문호덕에게 의지하여 자신을 견제하는 것을 알았기에 한원을 몹시 화가 났으나 원래 은호를 잘 알고 있어서 그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복부를 산하며 배로 상정하고 의상에서 공을 느꼈습니다. 병력이 5만 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훗날 제8대 대전 간문제가 된 사마국이 당시 무군 장군이었는데 한올에게 글을 써서 사적의 대결을 밝히며 군인을 일으킨 연례를 묻습니다. 이에 한올이 곧 해관하여 진에 돌아간 듯 생각하겠습니다. 신이 근래 신이 군을 거느리는 보로가 보도 여미를 멸망시키길 원했기 때문이고 오늘 무창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묵은 대장의 해계와 사마의 글을 받아 세상에 어지럽고 돌리서하여 오는 망령대의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그 말과 뜻이 위급하여 근심이 사회계까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살피니 깜짝 놀랐으나 연유도 이해할 수 없는데도 행체와 근대가 서로 돌아보며 적어도 부탁할 땅이 없었습니다. 신이 미미하고 드러나지 않는데도 홍성왕에도 주인공을 짊어졌기에 비록 제주가 그에 걸맞는 사람은 아니지만 직분은 나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볼만하여 치를 아직 씻지 못했으니 대개태의 뜻대로 인해 오해지 틈탈 기회를 만나게 됐으니 피부도 뜻이 있어 오히려 봉기하고 봤는데 신 또한 무슨 생각을 가만히 앉아서 배달을 바라보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을 메고 말을 편안히 머물 여유도 없이 저기로 표질한 것이 지금까지 이래가 지났습니다. 성심으로 태어나며 공사로 겪게됐는데 무슨 소소한 일이 있었기에 이런 헌기를 응용하셨습니까? 어찌 열반이면 끓이는 무리들이 속으로 들어오는 봄꽃처럼 헛된 말을 한 것에 어깨 찾아서 바다르신 바다가 되신 것입니까? 과거 악의가 정성을 다했으나 눈물을 흘리며 달아났고 국강의 충성을 다했으나 상관을 표현을 보였습니다. 사망의 행적을 병들게 하고 감사니가 대를 지르피니 역대에 항상 있던 계신 그를 전망의 의미입니다. 지금 주상께서는 양초가 많으시고 배께서는 성스럽고 깨끗한 조정에서 임하시니 상과 임하시며 코나의 책임을 지우시고 바야로 재능 있는 이들에게 해통함을 맡겨 덕과 믿음을 원 변명까지 베푸시었습니다. 때마침 신이 대대로 특별한 은혜를 누고 삼대를 복잡하며 생겼으니 신분은 탈관사를 하는 스님이 아니고 행적은 한심과 평온이 한물도 없었으나 단간이 흉심에서 일어나 함께 어지럽힘이 사업을 지나게 됐으니 이가 해는 이전에 탄식 한가닥이며 신 또한 올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우력이 시하여 대사가 거의 정해졌고 진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고니가 선 뜻이 남쪽을 바라며 어려움으로 힘써 이를 또 풍기하고 한탄함이 곧 드러났기에 원형의 영혼이 누구에게 떨어져서 있는데도 엉뚱한 원형이 망령되어서 생겨난 이로 인해 작은 학원을 큰 죄로 만들고 그의 망해가던 도적이 다시 숨통이 트이게 하였습니다. 기세를 그런 것은 상심을 슬퍼하고 개탄하니 더욱 심해졌습니다. 신이 설사 공공을 영을 정하고 나라를 위해 일어나 밖의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고 아닌 폐단이 서로 흉하더라도 신의 본심은 힘을 바치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목재 사마담이 일하며 대원을 경쟁하게 하였으나 상가하고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언어가 고도 낙양의 의리로 원능을 수박하며 잠시 전국 기세를 찾고 하나님을 수박하려던 기세를 올렸다. 하나님 지역의 군말을 듣고 격정 상태에 빠졌다. 결국 선봉으로서 나선 강조의 수상의 여야의 배시를 함으로써 언어의 부분이 중심이 된 북부는 산산 초각이 나고 말았다.
이 물자가 경쟁기가 바닥다고 자해가 모두 문화를 원망하고 하나의 자해의 원망에 행과 영원을 패할 것을 알았다. 견젤 세력이 사라진 하나는 이르로부터 네 뒷골을 모두 지게 됐다. 영하 10년사기 354년 2월 드디어 네부의 견젤 세력을 물리치고 자신의 일지를 확고히 행타진 하나는 마침내 복은 기병 4만 명을 이끌고 요양을 쟁벌하기 위해 강릉에서 출발했다. 수군 장군을 따라 독절하여 양양에서 공구로 들어가 남양에 이르렀고 보병은 석천에서 또 무다를 모간으로 들어가 관정을 쟁벌하며 양주처사 삼마훈 자오도에서 나오도록 명령하였다. 5월 장은 백문 오늘 순위를 거듭하며 장은 인근 요새시로 인해 파수까지 시임하였다. 소위 삼국시대 초반에 장수 예언의 작업 기책과 유사했으나 군령수 문제와 기술을 대표하고 철수의 이쪽으로서 진출하는 시도는 결국 화두가 됐다. 한편 별동대가 상락을 근거하게 전전이 고조 경명직 보건이 현주사사 곽경을 사로잡았다. 청계를 챙겨오기에 전쟁을 격파했다. 부견 또한 아들 부장과 부신 동생 부흥에게 수만 명의 군사를 주 여로와 수사태에서 환원을 먹도록 하였다. 양궁간의 격전이 벌어졌다. 부생이 직접 진을 함락시키고 간원이 장수 울탄과 유언을 주이며 수천 명을 참사하는 등 분토해서 한원호의 진영을 다해 싸우자 대제가 진보하고 부색의 전진군은 달아났다. 동시에 전진의 순상 봉동 장군 홍춘과 박노건에게 백노건에서 싸웠으나 역시 환청에 격파당했다. 한은 또한 패상에 이르르니 부장등은 대사와 내양녀와 합류해 장안의 소선에서 5,000명으로 도랑을 깊이 파고 굳게 지킬 뻔했다. 이렇게 장안이 매우 예고한 상황에서 제가 삼모의 여러 군인들이 항복에게 앞다투어 항복되었다. 항복에 오는 그 주민들은 모두 편안히 지내며 다시 일의 정사의 최고기와 술을 가지고 길에서 하나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말았다. 노인들은 가운데서 울며 말하기를 오늘날 다시 광명을 보게 될 줄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순양태수 살찌는 한원에 이 기시령으로 곧장 피수를 건너 장원을 치라고 하였다. 한원은 부부 문제를 겪고 있어도 포로가 이기면 현지에서 조달을 생각으로 무시하고 폐상에서 올라앉았다. 한원이 중학교의 진격을 묵시자 전진군의 숨을 헐 틈이 생겼다. 이 절의 길을 며칠지 없는 부흥은 기면 70명이 이끌고 좌우다가 올라오는 사마훈을 기습하였다. 당연히 한원이 직업권과 상황과 전쟁을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마훈은 패태해 여외보까지 물러났다. 좌우도를 포기하고 한족 장씨 정권이 전당은 진유 제사 왕정과 함께 힘을 합쳐 진창을 공격하였다. 일단 좌우도로 급히 불을 끈 부흥은 곧바로 백령으로 가 주둔 중이던 동생을 기스에 1만 여명을 죽였다. 비록 앞을 열망하는 구멍들을 하나씩 기뻐해가며 기시를 올리는 한원이었지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고질적인 보호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됐다. 애초에 하나는 그가 징계를 끝은 포리가 이르라고 생각하였으나 군약으로 생각했으나 경명제 부고는 이를 간파하여 물을 대고 불을 질러서 들파는 교훈은 청년천수를 펼쳐버렸다. 한원은 현재 저달이 오래지자 군양은이 그에게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군양 고국의 여러 시기가 말로 사기가 말로 떨어지는 적은 거세게 정하였다. 결국 한원은 결단을 내려 광명의 백성 3,000명을 이끌고 해골하였다. 동쟁을 태강만을 기르는 전열의 태자
부정은 이를 놓치지 않고 추격하였다. 이를 뒤를 공격했다가 당국왕이 이를 때까지 수만 명의 사상을 이미 운전연패를 거듭하다가 지휘관인 태자 부장을 죽이고 나서야 겨우 추격을 쫓아낼 수 있었다. 비전 이후 태가가 된 중설진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고 한원의 신령함을 비웃다가 분한 한원에게 잡혀 그 자리에서 참사를 당하였다. 한편 왕리가 상황은 진창을 잠깐 점령하는데 성공했지만 다시 쫓아온 전전의 부흥에게 격파당하고 갑자기 광고지로 기관하였다. 이로써 한원 1차 복권 실패를 구슬렸다. 동진복제 영화 12년 세계 356명 산호는 사주 일대의 강적 수상 여행을 다시 공격하였다. 한호는 징역하던 적 이런 말을 하며 창단에 뻗어있던 왕년을 변호하기도 했다. 100년 가까이 조화를 함께 하도록 보내두었으니 왕년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호는 먼저 선발대로 장수 공에게 군사를 주어 노양에 주둔시키고 보국장은 대시로 하여금 황하에서 수군을 이끌고 여행에 권재 있는 하참과 나경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하는 자신은 군사를 보내고 후방에서 선발대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하였다. 마침내 나경성이 있는 이수 남쪽에 이르렀다. 외랑은 이수 북쪽 수군의 병력을 숨겨두고 그 의지스로 투항했으나 한은 속지 않았다. 한의 몸속 갑옷을 입고 외양군 가서 적군 수천 명을 전멸시키고 크게 승리하였다. 야양이 그것을 살아나와 잔량들이 모은 뒤 비행소로 도망하였다. 한원은 이를 추격했으나 잡지 못하였다. 이후 나경이 주성으로서부터 항복을 받아 40년 만에 예수를 되찾아왔다. 한원은 더불어 초토화된 서진이 훈령을 도발하고 군대를 남겨 나경을 지키게 하였다. 자신의 복선 30명과 출성을 데리고 함께하였다. 이 공을 환호는 남군공이 되었으며 아들로 한제도 이방 황공에 봉해졌다. 동진 7대 폐제 3회학의 지세대인 대화 4년 세계 369년 5월 환호는 서현 이주사사 치금 이주사 원전 광주자사 황친과 함께 병력과 몇 명을 이끌고 3차 폭격을 감항해 선비 노영부의 전열을 공격하였다. 한원은 변수의 서로를 이용해 군장을 운반하려고 하였다. 이때 한원의 참원이 지쳐고 변수는 오래 전란으로 인해 거래되지 않아 보급이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말했다. 한원은 듣지 않았다. 그러나 하필 그때 가뭄과 변수의 배를 띄우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자 한원은 보급로를 변수에서 항아로 병행하고 원목지에게 수를 파도록 명령하였다. 희자는 항아로 수도를 뚫을 것을 물이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항아는 본인과 그들과 모르는 보급로를 체크하지 않다고 다시 한 번씩 말하였다. 그리고 기존 작전대로 폭발 위협을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며 두 가지 계책을 말하였다. 하나는 감옥에 도착하자마자 수고인 없어하는 것에게 정석교를 머리뜨려 전열을 여덕으로 쫓아가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아의 수로를 지키며 근방의 식량을 펼치게 해서 내년에는 좀 챙겨 가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아는 예시하는 그림체도 하지 않고 기어이 수로를 판뒤 수군을 항아로 들어가 버렸다. 대충 보고를 먼저 해결한 항아는 우선 장수의 단란을 보내 오르고 공격에 전쟁군을 무찌르고 모형충을 사로잡았다. 천년은 서둘러 모형녀에게 법인과 기변 예감을 주어 반격을 하였으나 항아에서 한원이 직접 수여하는 동진군에게 격파가 당했다. 별동대를 이끌고 진군하던 대마와 주사가 인도에서 천년의 장수 부하로 격파했다. 급변대수 서방이 항복에 왔다. 전열이 조정은 노영장에게 군을 이끌고 한원을 맡겨 하였지만 번번이 패전을 벌여 전쟁군을 하다 결국 전쟁에
구원을 요청하게 됐다. 치료되자 전년 사람 선원의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에게 호응하였다. 기실단 하나님의 연시할 수도 없음 인문이 방금까지 진출해 그곳에 주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전년의 제3대 한무제 모형이가 태부 모형평을 매우 토로하며 노고로 도망칠 거짓말하였다. 이때 모형사 스스로에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묻겠다고 전하였다. 모형이는 이를 받아들여 모형장 대신 모형사를 정치관으로 삼는 한편 전전의 피해자는 선서제의 복견에게 물의 서쪽 땅으로 떼어주면서 보험을 요청하였다. 전전의 승상 9명의 설법을 복견 보험은 요청을 받아들여 장수 구지와 등강에게 2만 명을 주어 전전을 구하도록 하였다. 연전하는 하나무궁화일정 당시 하복의 시의 문중의 북벌군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강사가 전년의 장수 신라덕기에 사로잡히면서 진역이 지체되었다. 또한 한의 명령을 받고 징계업 중이던 이술이 영간진이 이끄는 전년군에게 공립하다 전사자 한원군의 사기가 떨어졌다. 설설과 상으로 모인수가 모형덕과 유당에게 고사 5만명 보내주고 변수에서 항으로 넘어가는 서울 성문을 생각하게 하였다. 한원이 원전을 보냈으나 탈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이도가 나머지 보금들을 차단하니 한원군은 심각한 보금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만을 노리는 모형수는 병사 1000여명을 데리고 사기가 떨어진 동지군에게 들어오게 수많은 병사들을 학살하였다. 전쟁이 점점 불리해지고 식량마저 다 떨어진 데다가 전쟁의 구원백이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이걸 전해드린 한원의 태국을 결심하였다. 그럼 배를 모두 불태우고 치중을 보낸 뒤 옹옥객의 군사를 조금 내줘 동료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창원방을 호퇴시켰다. 모형새는 한원의 한명이 있을 것을 몇몇 기병 8층을 이끌고 천천히 동지군을 추격하였다. 며칠 동안 추격을 하는 끝에 한원에게 발달은 속셈이 없음을 간파한 모형새는 한원이 양국에 이르렀을 때 공격을 가해 동지군을 또다시 대파하여 3만 명을 죽였다. 전년군이 주에서 겨우 살아남은 동생군이 계속해서 호텔을 강행하던 중 이번에 전년 고관하에 온 전쟁군을 만났다고 패배하였다. 겨우 목숨을 구한 한우는 동진에 도착한 뒤 군사를 수습하고 선명히 주둔함의 형식을 살펴서 이미 전선은 기울어진 지 오래다. 우양에서 끝까지 동정이 오기만 기다리며 전쟁군에게 제안하던 선원의 사명을 끝으로 3차 북벌은 온전히 막을 내렸다. 이후 한원은 성문을 이전하지 못한 원전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원전이 경례의 수치를 정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한원은 전쟁과 전쟁의 지형을 격파하고 원전의 세력을 제거하였다. 한원은 백일을 어루만지면서 동전의 황제가 되려고 한 마음을 품었다. 이에 폐제 사마하 혁은 남세가 내지 고자를 몰아 폐위시키고 나이 많은 태종 간문대 사마옥을 왕고하였다. 한우의 권세는 이미 한가를 넘어섰기에 자신이 황제가 되고자 하였다. 동전의 수방이 때 법벌을 일부나마 실현시킨 한우는 그 고구마 대사마에 올라 364년에 이미 갖고 있었던 양주사사에서 양주사사로 전진됐다. 관역을 통치하던 양주사사 사마군이 반란을 일으키자 손쉽게 제거해버렸다. 그 자리에 자신의 직권을 교체하였다. 서기 369년에는 연주사사 겸 서주사사로 돼 장강하루의 모든 군사를 수정해놨다. 여기에 자신의 정리의 군대인 서북군대를
저 동전의 식구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때 한원의 청년 동전이 몇몇 개중에 유담이가 세였다. 당시 동전은 한국 지방으로부터 들어온 유명한 활용 하나의 원점이 섞여 건국된 나라였다. 아직 강남에 완전히 개발된 상태도 아니었는데다가 북부의 한정 주민들의 대꾸를 받아 동전으로 유입되는 유민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호구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조세와 변경을 적절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나라 꼴이 엉망이었다. 그래서 한원은 현재 거제를 중심으로 호구조사를 하였다. 이를 토탄이라고 하였으며 동전 시기 100년 동안 토탄은 약 9차례 시행되었는데 한원의 대사마의 시작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동전의 통장은 다시 재정비됐다. 이렇게 한원은 명망서고 간문제로부터 선명을 받으라고 하였다. 간문제는 한원의 자신을 간파하고 반응을 하다가 죽었다. 특히 사가는 저희는 태도 그를 제거하던 한원의 의지를 꺾었고 이에 간문제 산업에 공하자 일정 홍제 산업에 거치게 하였다. 기형 일화를 모기 좋아하던 진석의 한원전은 이에 대해서 기형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 한원이 말년에 갑자기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피부지가 먼 곳에서 와서 시주로 삼고자 위탁하였다. 이 비군이 제주와 번영이 보통 아니었기에 한원은 매우 공경스럽게 대하였다. 집에서 고작에 거저오게 하였다. 그런데 이 비군이가 매번 모여갈 때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원은 이를 의심하여 엿보았다. 한원이 그 모습을 보니 비군이는 나체로 칼을 휘둘러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고 온갖 머리를 잘라 모두 작은 덩어리로 잘게 잘랐다. 한원은 이를 괴하게 도와했다. 신비스럽게 비군이가 여기서 나오는데 몸의 형태가 생각과 같았다. 한원이 솔직히 터놓고 물었다. 이 비군이가 말하기를 만약 군주를 축출하거나 능멸한다고 혹시 마땅히 봤던 것처럼 될 것이 하고 말하였다. 이에 한원은 장차 찬탈을 할 계획을 꾸미는 참여했는데 이를 듣고 한탄했다. 이런 경계로 삼아 소신도로 신의 절개를 지켰다고 한다. 비군이 뒤에 작별하고 떠나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일은 한원이 찬탈의 마음을 품었지만 끝내 그 마음을 신앙할 수 없었음을 떠난 일화라고 한다. 한천은 멸망하게 되면서 동전이 일시적으로 벌하게 된다. 이유는 일시적으로 벌한 동전이 마지막 황제 공자에게서 황해를 찬탈하고 유성을 금고하게 됐다. 이상 동전의 명장 한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